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팔자를 다시 한번 복귀하여 볼까 합니다. 윤통의 팔자를 진작에 풀어서 올리고자 했으나 자칫하면 혹시라도 그때 당시 부당한 정치 탄핵을 정당화시키는 입방정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자 풀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 봐라, 저 사람이 팔자 푸는 거 보니까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탄핵은 정당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팔자를 풀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천명을 알고 대응을 하고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팔자를 풀어서 보게 되면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은 인사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 실패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기용한 주군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는 배신자를 장관 자리에 앉혀놨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인사 실패를 줄이고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용하고자 하는 장수의 천명을 알아야 됩니다. 충직한 사람인지 하극상을 하고 배신을 한 반역자인지 선천적으로 그것은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사가 만사다라고 합니다. 집안에도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다. 출발이다. 그러면 인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천명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천명을 아는 것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알아야 되니까 선지천명하고 차론대사하라. 대사를 논하는 것은 차후 일이다. 대사를 논할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명을. 어찌 배신자와 적들과 대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천명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허접한 도사 100명도 소용없습니다. 사주풀이 똑바로 하는 똘똘한 사람 한 사람이면 끝나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윤통 팔자는 금수상관이죠. 많이 풀이를 보았던 팔자입니다. 금수상관은 특별한 상관입니다. 목화상관과 대비되는 것이죠. 왜 특별할까요? 금은 쇠붙이는 겨울에 찹니다. 물은 냉합니다. 냉수죠. 한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요 불을 봐야 되잖아요. 불이 관이거든요. 경금 입장에서는 견, 볼견자 관을 보면 기쁘다 해서 희견관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이제 금수상관격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관만 보아서 될 일이 아니라 살도 동시에 보면 더욱 좋아요. 이것을 관살 혼잡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상관격이죠. 자, 살은 무엇입니까? 이 팔자에서 살이라는 것은 병화인데 병화는 바로 기후를 풀어주는 따뜻하게 하는 조후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따뜻할 거 아닙니까? 조후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관은 무엇입니까? 관은 정화란 말이에요. 정화는 직접적으로 경금을 연마하는, 재련하는 그런 비율이죠. 직접적으로 귀를 주관하는 겁니다. 재련해야 귀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꼭 정화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화는 또 간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금 도끼로 간목을 쪼개서 정화에다 불을 떼는 것을 벽각 인정이다라고 하는데 갑오대운에 바로 그게 들어왔죠. 그래서 갑오대운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자가 상관격이죠.
상관, 자수가 상관입니다. 자유롭다. 자유롭다. 자유가 둘이 있으니까 자유분방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유분방한 팔자죠. 또 진토까지 봤네요. 이렇게 합쳐 수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수가 상관인데 진토를 만나서 식신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식신은 뭐다? 먹방이다. 먹방의 고수, 먹방의 대가, 먹방의 신이죠. 그러면 상관이 돼서 자유분방하면서 먹방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방종하기 쉽죠. 이런 일도 있었을 것이다. 먹방의 대가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를 재수했을 것이고 고시를 구수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토하고 무토 중에서 무토가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인성이지만 그래서 인성을 쓰는데 패하고 있다. 패. 찰패자입니다. 패찰. 패자를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된 것이죠. 상간패인으로 성격이 되면 과갑에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과갑이 무엇입니까? 고시 패스에서 중앙관계나 정계 등용이 된다. 그래서 이 팔자가 고간의 팔자고 대작의 팔자란 말이에요. 고간 대작의 팔자다 하고 밝혀놨죠. 그러면 인성, 무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자의 격을 만드는 상신이다. 재상 역할합니다. 여기를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심해지겠죠. 자, 거두절명하고 갑오 대운부터 보자고요. 갑목이 들어와서 무토를 격발해버립니다. 그걸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신인데 상신이 깨졌죠. 깨졌으면 이 대운에서 격이 파해져서 파격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성격이 돼서 좋은 팔자가 파격이 됐어요. 이렇게 안 좋죠. 그런데 연간에 있는 경금이 가서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극제한단 말이에요. 제라는 건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다시 파격이 다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격이 아니라 이런 우여곡절을 변화를 거쳐서 성격이 됐으니까 이것은 더욱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팔자에 병이 나타나고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좋다고 그랬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우여곡절이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 후에 성격이 되었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금은 무엇입니까? 비견이잖아요. 자, 정치를 시작해서 이것은 정적입니다. 정적인데 누굽니까? 문재인, 이재명.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이 팔자를 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유능한 선거 운동원은 문재인과 이재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행보에 의해서 반대급부를 반사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자, 쓸 때는 이 제자로 쓰고 읽을 때는 죄로 읽는 것이 현재 표준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화는 자수를 충할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좌우 쌍폭격이란 말이에요. 좌우 쌍폭격은 무엇입니까? 신답왕정이라고. 왕정. 왕의 뜰을 그린다.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경금이 오히려 갑목을 쪼개서 오중정화에다가 그대로 부를 때 내가 이때가 바로 벽갑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벽갑 인정이 돼서 더욱더 귀해지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다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올해 을사가 왔습니다. 갑오와 을사가 어떤 관계를 원명과 맺어서 들어갈까? 이걸 봐야죠. 아니 66세인데 왜 대운이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12월생이니까. 12월이 지나야만이 나이를 66세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통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2살을 먹어버렸어요. 2살을. 그래서 갑오 대운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을목이 들어와서 경금과 합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합반이라고 합니다. 메어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작동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제합을 못하니까 여기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걸 합니다. 여기. 그러면 상신이 그걸 당하니까 사주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탄핵이 됩니다. 이것은 문서잖아요. 문서가 완전히 멈춰서니까 그걸 당해서니까 깨진 거죠. 어찌 보면 이게 탐재 괴인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마침 을해가 바로 한동훈의 일주입니다. 을목은 또 정제네. 정제가 육진산 누군지 그것은 알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화를 건드려 사중에 경금이 튀어나서 이렇게 합을 해버렸으면, 합을 해서 합글을 해버렸으면 여기 가서 여기를 극하지 못하는데 여기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요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 사중에는 경금도 있고 병화가 있다.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금이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와서 여기를 때려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사화가 들어온과 동시에 원명시 천간에 있는 병화를 요동시켰어. 동하게 만들어서 나를 극하고 여기를 극하잖아. 자,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방어 역할을 하는 경금이 깨졌고 나까지 편관, 살을 맞았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을목이 경금을 스톱시키고 그러면 경금이 다시 가서 간목을 풀어주면 이번에는 묶여있다가 움직이니까 더욱더 거세게 동해서 거세게 여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수를 제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지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수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비바장구 20대 한참 자유분방한 시절이 돌아왔어요. 상관은 뭐죠? 관제잖아요. 관제. 관제, 구설, 시비, 다시 말해서 송사, 또 자유니까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이게 바로 팔자에 나타나는데 이 을목이 바로 을해가 돼서 한동훈 팔자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목이 어디하고 합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는 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적과 한동훈이 적진가 가서 합을 해버렸네. 이거 뭐야? 적과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사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화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화를 개고시키면 돼요. 인달에는 개고가 돼서는 괜찮은데 이제 신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을 하게 되면 형사를 놓게 되면 사중에 경금이 뜨게 되면 이것은 낚아채서 이렇게 스톱시키면 여기가 다시 동해서 여기를 또 때리니까 여기가 동해서 자수를 제압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또 해가 올 때 사회충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후 약방문적인 얘기지만 개용을 하려면 적어도 가을이 넘어서 후반기에 했어야죠. 아니면 내년에 했어야죠.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내년에 을미가 대운에 들어오면 대운만 보자고요. 대운만 들어오면은 무토를 극을 한다? 천만의 말씀. 경금하고 합을 해서 간목을 극하듯이 스톱시키면 이때는 경금이 바로 도끼가 손잡이를 잡는 겁니다. 손잡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병 오잖아요. 병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좌우 쌍포가 되면서 팔자가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의계인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윤의계인.